전설야담, 천하제일, 도둑, 재미, 손색, 단어, 어원. 옛날에 물건 훔치는 기술이 남다른 도둑이 있었습니다. 수없이 훔쳤지만 한 번도 붙잡힌 적이 없자 그는 아들에게 자기가 아는 기술을 모두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하렴. 아들은 도둑질 재능을 물려받아서인지 배운 즉시 똑같이 해냈고, 얼마 후 아들은 자기 재주가 아버지보다 낫다고 생각할 만큼 뛰어난 절도 기술을 지니게 됐습니다. 두 사람은 대부분 함께 도둑질했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자신감 넘치는 아들은 훔치러 들어갈 때 아버지보다 앞서 들어갔고, 나올 때는 아버지보다 나중에 나왔으며, 보잘것없는 물건은 버리고 무겁더라도 값진 것만 챙겼습니다. 게다가 아들은 멀리서 나는 작은 소리도 잘 들을 수 있었고, 밤눈이 밝아 어둠 속까지 꿰뚫어 볼 수 있었습니다. 도둑질이 참 재미있네요. 즐거운 기분이나 느낌을 뜻하는 우리말, 재미의 어원은 자미입니다. 한자어 자미는 몸에 영양을 좋게 하는 자양분이 많고 맛도 좋음을 이루는 말인데, 발음이 재미로 변하면서 말뜻이 아기자기하게 즐거운 기분이나 흥취 혹은 좋은 성과나 보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윽고 자만심이 생긴 아들은 어느 날 아버지에게 자랑 삼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저의 기술은 아버지에 비해 조금도 손색 없습니다. 힘도 아버지보다 더 셈으로 이런 실력이면 세상에 훔치지 못할 물건이 없을 겁니다. 다른 것과 견주어 보아 못한 점이 없을 때 손색 없다라고 말하는데, 손색은 겸손한 기색을 의미합니다. 겸손한 상태를 나타낼 필요가 없다고라. 아들의 자만에 넘친 말을 들은 아비 도둑이 말했습니다. 내가 보기엔 아직 멀었다. 지혜란 지식을 배워서 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터득하는 데서 나오는 법이란다. 다시 말해서 이치를 깨달아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점에서 너는 아직 멀었다. 아비가 고개를 가로젓자 아들이 반발했습니다. 아들의 논리인즉 도둑질에도 도가 있다면 얼마나 재물을 많이 훔치느냐에 있을 터인데, 자신이 훔친 재물이 언제나 아버지가 훔친 양의 2배이므로 자기 기술이 더 뛰어나다는 말이었습니다. 또한 자기는 아직 젊음으로 훗날 아버지 나이가 되면 틀림없이 놀라운 경지에 이르게 될 것이라며 자부심을 한껏 드러냈습니다. 이에 아비가 반박했습니다. 자신이 가르친 기술로 경비삼엄한 성 안에 쉽게 들어갈 수 있고 숨겨진 보물도 쉽게 찾을 수 있지만, 한 번 일이 잘못되는 날에는 영락없이 낭패를 당하리라고 말했습니다. 궁지에 몰리더라도 임기응변으로 벗어나려면 스스로 깨우친 지혜가 있어야 하건만, 아들에게서는 지금껏 그런 면모를 보지 못했다며 아직 멀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아들은 아버지의 말에 수긍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아비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밤 내가 건넌 마을 부잣집 곳간의 물건을 무사히 훔칠 수 있다면 인정하마. 어디든 문제 없습니다. 다음 날 밤 아버지는 아들과 함께 그 부잣집으로 가서 아들에게 곳간에 들어가도록 하였습니다. 아들은 손가락으로 알았다는 신호를 보낸 후 곳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정신없이 물건을 챙길 때 아비 도둑이 밖에서 문을 닫고 자물쇠로 잠갔습니다. 그리고는 일부러 자물쇠 잠그는 소리를 크게 내서 주인에게 들리도록 했습니다. 조용한 밤중에 딸그락 소리가 들리자 주인은 곳간에 도둑이 든 줄 알고 재빨리 밖으로 나와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자물쇠가 그대로 잠겨 있음을 확인하고는 도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뜻밖의 사태에 숨죽이고 있던 아들은 멀어지는 발자국 소리를 듣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긴장을 풀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가 있었으니 곳간 속에 갇힌 아들은 빠져나올 도리가 없었습니다. 창문은 너무 좁았고 자물쇠가 밖에 있으니
안에서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기 난감했습니다. 초조해진 아들은 잠시 생각에 잠겼고 이내 손톱으로 박박 긁으며 소리를 냈습니다. 안심하고 방으로 들어갔던 주인은 난데없이 문 긁히는 소리가 들리자 곳간에 쥐가 있는 모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대로 두면 쥐가 이것저것 물건을 긁어서 상하게 할 게 분명하므로 주인은 다시 나와 등불을 밝히고 곳간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인기척에 조용해지자 주인은 역시 쥐가 틀림없다고 여기며 자물쇠를 열고 곳간의 쥐를 내쫓아내려 했습니다. 주인이 문 안으로 들어섰을 때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던 아들은 잽싸게 빠져나와 도망쳤습니다. 깜짝 놀란 주인이 크게 소리치자 가족들이 모두 나와 함께 도둑을 쫓았습니다. 도둑이야, 도둑 잡아라. 여러 사람이 쫓아오자 다급해진 아들은 연못을 끼고 달리다가 순간적으로 기지를 발휘해 커다란 돌을 연못에 던졌습니다. 풍덩. 컴컴한 밤에 돌이 물에 떨어지며 내는 소리가 크게 났고 쫓아오던 사람들은 도둑이 연못으로 뛰어든 것으로 오해하여 모두 연못을 에워싼 채 눈에 불을 켜고 도둑을 찾았습니다. 연못단에 있으니 잘 살펴보자고. 그 틈에 아들은 그곳을 힘겹게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호겁지겁 집에 돌아온 아들은 아버지를 보고 원망했습니다. 새나 짐승도 제 새끼를 돌보는데 아버지는 제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이 지경에 이르도록 하셨습니까? 아들은 몹시 화난 상태였지만 아비는 차분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흔히 말하는 기술은 대개 다른 사람에게서 배워 얻은 것이라서 한계가 있는 법이다. 배우지 못한 것에는 대처 못하는데 스스로 터득한 지혜는 그렇지 않고 그 응용이 무궁무진하단다. 그러면서 아비는 공경에 처하여 막막하게 되면 도리어 그 어려움이 그 사람의 의지를 더욱 굳건하게 만들고 지혜를 발휘하게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아비는 아들을 일부러 느닷없이 함정에 빠지게 해서 그 상황에 맞는 때를 내게끔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들이 알 듯 모를 듯한 표정을 짓자 아비가 이어 말했습니다. 만약 내가 곳간에 갇히지 않았다면 어떻게 쥐소리를 낼 생각을 했겠으며 쫓기는 신세가 되지 않았다면 연못에 돌을 던져 관심을 그리로 돌리는 기지를 발휘할 수 있었겠느냐. 궁지에 몰리자 지혜를 짜낼 수 있었던 것이니라. 지혜의 샘이 한 번 열리면 다시 곤궁에 처해도 꾀를 낼 수 있으니 이제부터 너는 세상에서 독보적인 도둑이 될 것이다. 이후 아들은 세상에서 겨룰 사람이 없는 도둑이 됐다고 합니다. 이 설화는 조선 정기 명문장가 강희맹이 아들을 교육하고자 지은 도자서를 바탕으로 조금 각색하고 어원 설명을 보충한 이야기입니다. 강희맹은 이 내용에 이어 다음과 같은 말을 덧붙임으로써 자신의 뜻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도둑질이란 세상에서 지극히 천하고 악한 기술이지만 그것도 스스로 터득함이 있은 다음에야 비로소 세상에서 독보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 하물며 군자가 도덕과 공명의 뜻을 두는 일에 있어서야 더 말해서 못하겠는가. 대대로 고관대작 후손들은 인의의 아름다움과 학문의 이로움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입신 출세만 믿고 조상의 업적을 하찮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 이런 마음가짐은 아들 도둑이 아비 도둑을 우습게 여겨 자만하던 것과 무엇이 다른가. 만약 지위에 연연하지 않고 잘난 척하는 사람을 멀리하고 단박한 사람을 가까이하며 마음을 겸손하게 하여 학문의 뜻을 두며 인성과 자연의 이치에 대해 깊이 연구하여 세속적 가치에 동요되지 않는다면 남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도 있고 공명을 이룰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임금이 인정하여 높이 써주면 뜻을 펴서 행하고 물리치면 물러나 자신을 지킨다면
도리에 맞을 것이다. 이는 바로 아들 도둑이 궁지에 몰리자 지혜를 짜내서 천하의 독보적인 존재가 된 것과 같은 이치다. 아들아, 너의 처지는 이와 비슷하니 곳간에 갇히고 쫓기는 일과 같은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스스로 지혜를 터득해야 한다. 결코 소홀히 생각지 말라. 좋아요 및 구독은 만물유래 전설야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